오늘 밤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네, 너무 즐거워서 제가 특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만, 자, 준비된 순서대로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총장님 오시기 전까지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명강사 갖춰야 할 조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 엄수.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어느 시간대이든지 끝낼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 수업하면서 이제 적절한 타이밍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타이틀에서 보다시피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중에서 익숙한 것, 잘 알고 계신 것 한 가지 말씀해 보실까요? 네, 일단 픽처북은 문제없이 알겠습니다. 그죠? 또? 네, 리터러시 에듀케이션.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게 뭐니? 그게 뭐죠?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참 많이 변하고 있죠? 또? 네. devices, 예, exploring, 뭐 이 정도는 알겠는데, 메타픽션 이러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헤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림책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래, 그렇지. 그림이 크단하게 있고, 크게 있고, 그 다음에 글이 조금 있고 아주 쉬운 책이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림책에 대한 생각을 한번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저도 그림책을 제대로,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래, 그림이 있고 그리고 글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나 읽는 책이지, 이 정도로 생각했고, 그 안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있건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사실 저는 아동문학 중에서도 시나 또 소설 쪽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제 서울교육대학에 오게 되면서 그림책 연구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한번 파헤쳐보자 라고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연구가 이제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이론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 선생님들과 많은 실험을 하고요. 그러한 많은 실험들을 걸쳐서 이제 이 책을 2015년에 내게 됐어요. 제가 많이 쓴 책들 중에 한 권이고요. 그림책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 책을 낼 때까지는 제가 그 옆에 키워드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픽 노블, 그리고 포스트 모던 그림책. 여기까지는 이 책을 쓸 당시만 해도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현장 실험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영어 그림책을 가지고 영어 교육에 활용하도록 얘기를 하려면 이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현장 실험을 거쳐서 그 현장에서 나온 노하우를 합해서 EFL에서 어떻게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넣지를 못했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 이후 연구를 계속 하면서 이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판은 이제 이 책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포스트 모던 그림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키워드 중에서 포스트 모던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마 포스트 모던까지 알고 싶으면 이제 두 번째 책을 보시면 될 거고요. 첫 번째 책은 초판이었기 때문에 이미 절판이 되어서 더 이상 시중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론과 실제를 융합하는 그러한 이론서이면서도 실제를 얘기를 하는 이런 책만으로는 현장의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이걸 공부를 해서 내가 자료를 만들고 텍스트를 선정해서 가르치는 데는 너무 힘들다. 그냥 다 만들어 놓은 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제 이 책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독서 수업 A to Z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책이 제일 먼저 나온 책이고요. 2018년에 나온 책이고 이제 올해 2탄, 3탄을 연이어서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권의 책이 나란히 나올 텐데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를 던지면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을 할 거예요.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저 마음입니다. 상 주는 사람은 저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나오면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책이죠? 네. 절판된 책은 안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제가 만족하면 이 책을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세 번째부터는 기회가 없으니까 빨리 기회를 잡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약간 투자를 하시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세 책에서도 내가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포스트 모던 그림책의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이제 두 번째 책에서는 포스트 모던 기법 중에서도 좀 잘 알려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법들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메타픽션 기법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올해 연구년 작년 연구년 동안 또 연구를 해서 이러한 이제 그 논문을 냈기 때문에 또 메타픽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선생님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먼저 알아야지 포스트 모던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더니즘 앞에 포스트, 후라는 얘기가 붙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더니즘은 뭐냐 하면 우리가 20세기에 들면서 이 세계가 과학도 발달이 되고요. 또 문화도 근대 문명이나 기계 등의 발달로 사실은 옛날 같은 그 이전 19세기까지는 특권층이 누렸던 문학이나 예술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중산층 계급들, 일반 평민들도 누리게 되면서 서양 미술 전반의 보편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모더니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더니즘이 알죠, 우리가 세계 1, 2차 대전 너무나 크고 세계의 질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람들이 이러한 기존의 질서, 문명으로 이루어진 가치관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더니즘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남성 중심의 백인 중심의 사회 질서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그러한 체계가 무너지면서 이제 토인비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까지 지나온 우리 세계관은 다르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뭐 중심이라는 게 없다. 축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탈중심적 하나의 생각, 어떤 하나의 어떤 진리가 뭐 최고다라는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다원적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인권주의 이런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이게 문화 전반에 확산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아동문학이라고 예외겠습니까? 문학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아동문학에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동문학에 들어왔을 때는 그림책에서 제일 잘 구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도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이성이 잘 발달되지 못했는데 소설 같으면 텍스트만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텍스트만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법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림책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림책이라면 시각적으로 딱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책 분야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본격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기법은 사실은 이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는 선형적이 아닌 비선형적인 것을 먼저 얘기하면 참 좋은데요. 그것은 제가 쓴 책에 잘 써놨고,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좀 최신 걸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른 기법을 뛰어넘어서 메타픽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럼 메타픽션은 뭐지? 픽션 정도는 적어도 알겠어. 그렇죠? 픽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허구. 그리고 요즘은 영어로 문학 많이 쓰니까 픽션. 그래, 허구라는 것은 가짜로 만들어낸 것. 그러면 메타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요즘 메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말. 정말 요즘 와서 많이 오메가면서 이거 안 들어본 분 없으시죠? 그죠?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메타버스를 분석을 해보니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유니를 빼고 메타버스가 합쳐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나요? 메타가 가상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메타픽션 가볼까요? 픽션은 허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메타가 붙으면 메타는 가상이죠? 허구를 그러니까 더 허구로 만드는 게 메타픽션입니다. 그러면 그게 문학 작품에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이야기책을 읽으면요. 픽션인 거 알고 있죠. 허구고 가짜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몰입을 하면서 진짜 같이 생각이 돼요. 왜? 드라마 보다가 저는 뭐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응원까지 할 때는 우리가 그게 완전히 몰입해서 그게 가짜로 만들어진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죠. 근데 메타픽션 기법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는 가짜야. 그런 것을 독자들에게 계속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텍스트의 실제성에 관한 환상을 무너뜨리고 이 이야기는 허구다 하는 허구성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픽션의 허구성 자체를 주제로 하고요. 전통적인 서사를 파괴합니다. 전통적인 서사라면요. 대체적으로 시간적인 순서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되는데 그 얘기를 파괴하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곧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전통적인 서사를 파괴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서사가 같이 나와요. 그러면 그 서사는 층위가 있게 돼요. 그래서 하위층위, 상위층이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세계와 이야기되는 이벤트의 경계를 흐리게 하는 기법, 이런 것들이 메타픽션 기법을 사용한 책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제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 책을 사실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에서는 정말 엄선했어. 정말 메타픽션 기법을 쓴 책들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권을 엄선해서 논문에서는 썼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10권 다 하고 나면요. 한 5권째쯤 하면 나 퇴장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몇 권만 준비했는데요. 그 한 몇 권의 책에 보면 메타픽션 장치가 텍스트, 글에서도 볼 수 있고요. 사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림책에서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집중이 되는 것이 사파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텍스트에서는 왼쪽 칼럼에 있는 기법들이 그 다음에 사파에서는 오른쪽 칼럼에 있는 기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미장압임도 이미지로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그리하여 오늘 제가 선정한 텍스트는 이 네 권이고요. 이 네 권에서 글씨 부분, 글자 부분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하는데 텍스트 부분에서 나타나는 메타픽션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사파 부분에서 나타나는 메타픽션적인 요소를 주요한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해 봤습니다. 다 적으려면 사실 칸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제 들여다볼 책은 No Bears라는 책입니다. 타이틀 재밌죠? 그죠? 해필이면 Yes Bear도 아니고 왜 No Bears입니까? 그쵸?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이야기 책에는 곰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쵸? 근데요, 실제로 아이들의 이야기 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본의 아니게 베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곰은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곰이 그만 나오면 이야기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야기 책을 한번 펼쳐 볼까요? 자, 그래서 이 No Bears라는 책의 책장을 펼치면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카메라로 찍어서 캡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컨셉은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는 누군데? 그리고 This is my book. 이건 내 책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책 안에 있는 내용을 폰트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전래동화는 Once upon a time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전체 책을 펼친 면을 있는 그대로 제가 찍은 거고요. 양면 펼침 원이라고 적어놨네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양면 펼침 원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림책은요, 페이지 넘버링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혹시 궁금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그림책 보면서? 예. 왜냐하면 보통 그림책은 한쪽에 텍스트가 있고 밑에 해당되는 그림이 있고 또 텍스트가 따로 있고 밑에 해당되는 그림이 있지만 펼쳤을 때 두 페이지를 합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 폭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양면을 이제 논문을 쓸 때나 그림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양면 펼침 중에서 첫 번째 나왔다고 이렇게 해서 양면 펼침 1, 양면 펼침 2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PPT에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양면 펼침 1 나오고 그 다음에 양면 펼침 3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장면이 하나 건너뛰어서 나온다. 내가 여기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양면 펼침 1 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요. 지금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뭘 하고 있어요? 주인공 앞에 펼쳐져 있는 게 뭘까요? 네, 책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자체가 전체가 책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첫 장면으로 봐서는 별로 눈치를 잘 못 채요. 책 안에 또 책이 들어있죠. 그리고는 루비의 이야기, 루비라는 주인공 이야기인데 사실은 루비라는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Once upon a time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옛날 옛적에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폰트가 조금 다르죠. 그러면서 그 옛날 옛적에는 happily ever after 하면 끝나죠. The end. 얘기 벌써 끝났어요. 열린 펼침 1을 열자마자 이야기가 끝났어요. 됩니까? 우리 허용할 수 있습니까? 허용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미장아빈 기법인데 첫 페이지를 열어서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양면 펼침 3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양면 펼침 3에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루비의 이야기인 책은 어느 경계선까지일까요? 여기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까만 부분이 있어서 여기 안쪽까지. 그렇죠? 바탕색이
흰색인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책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 책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루비가 바닥에 놓고 읽고 있으면서 이야기 다 끝났어. 재미없어. The end. 했던 그 책인데요. 그 책을 지금 루비가 쓰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야기 책 안에 그린 사파의 왕관도 내가 만들었지. 왕관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 책 안에 이야기가 계속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자, 이 양면 펼침 3하고 양면 펼침 6이 나오는데요.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손 드셨나요? 네네네네. 혹시 마이크가 필요하시면 좀. 네네네, 좋습니다. 네. 그냥 든 생각을 말씀드리면 네. 오른쪽에 양면펼침 중에는 루비가 쓴 이야기에 나온 주인공들이 다시 루비 이야기에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책 속에, 그러니까 루비가 만든 책 안에 있는 주인공들이, 캐릭터들이 루비의 현실 세계로 나온 듯한 느낌이 드는 네, 네. 네, 조금만 더 쓰시죠. 네. 조금만. 네. 네, 네, 네. 네, 여기 앞에, 네, 네, 네. 검은 셔츠, 예, 네. 아까 말을 좀 정리하자면, 네. 왼쪽은 루비가 쓴 그러니까 양면 펼침 3은 루비가 책을 쓰는 내용이고, 양면 펼침 6은 그 루비가 그린 대로, 그러니까 메타 픽션, 그러니까 소설이 현실로 나온 것. 곰은 한 번도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원래부터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바깥에 있었습니다. 루비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닙니다. 네, 이 지점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네, 진행을 위해서. 자, 이야기 안에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첫 양면 펼침에 봤을 때는 이야기만 보이고 이야기 안에 이야기는 아주 요만하게 나와 있었죠. 근데 양면 펼치면 이야기 속 이야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림책이니까 지면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양면 펼침 6에 오니까 점점 더 커지다가 이만큼 더 커진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양면 펼침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 책 안에 자, 요 이야기 책 속의 이야기 안에는 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이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다음 6에는 어떻습니까? 글이 더 들어왔어요. 그쵸? 그러면 가짜 이야기 속의 이야기로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루비의 이야기가 계속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양면 펼침 7쯤 오니까 아까 전에 6하고 비교해서 또 차이가 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흰 지면에 글이 없습니다. 네네, 흰 지면에 글이 없습니다. 흰 지면에 글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그 현실 루비가 있던 루비로 주인공을 했던 그 이야기가 루비가 쓰고 있는 속으로 완전히 일치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말하자면 루비의 이야기도 가짜죠. 픽션이죠. 근데 루비가 만든 픽션은 픽션 안에 픽션이잖아. 이거 더 가짜야 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루비의 세계의 텍스트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이야기 속의 텍스트로 들어갔는데 이쯤 해도 아직 곰은 텍스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면 펼침 9에 오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선생님. 네, 요 마치고 저 봅시다.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름 써서. 네. 자,
양면 펼침 9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하얀색이 없어졌어요. 네, 완전히 루비의 세계는 없어지고 루비가 만든 픽션의 세계만 남아있고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쯤에야 곰이 사실은 이야기 속에 살짝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올까요? 네, 여기에 곰의 손으로 들어옵니다. 곰은 이제까지 바깥에서 다 도와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이제 직접 개입을 하는데 이게 클라이막스니까 사실은 곰은 이상은 개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책의 타이틀이 No Fears니까요. 자, 그렇게 하면 이게 절정이라 그랬죠? 절정이 있으면 이제 마무리가 있어야 되겠죠? 마무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마무리는? 그렇죠, 그렇죠. 점점 이제 왔던 세계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마지막 그 펼침 중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장면이고요. 저의 퀴즈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예상만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절대로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자, 이러한 책을 읽었을 때 아이들은 영어만 배우게 될까요? 아, 정말 참 특이한 구조구나 라면서 이 사고를 한 번 더 돌릴까요? 한 번 더 돌리겠죠. 우리가 영어 교육에서 창의력 해야 된다. 논리적인 사고를 가르쳐라. 비판적으로 사고하게 하라 하면서 매일 똑같은 문장이에요. 그죠? How much is it? It's $5.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 텍스트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야기 안에 또 이야기가 있네? 이러한 새로운 자료들을 아이들이 경험을 해야지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새로운 걸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메타픽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책, 우리에게 친근한 동물인 베어를 가지고 봤고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책은 제가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군요. 사실 그림책은요, 본문 시작하는 첫 펼침면부터 보는 게 아니라 책 그 페이지를 열면서 보면 면지가 나와요. 그 면지부터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지를 보면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이 책을 처음 넘기면서 앞면지에 이게 나와 있고 이 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뒷면지에도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뒷면지를 딱 보니까 아하, 이게 뭔지 알겠어요. 왜? 이제까지 루비가 이러한 도구들을 들고 그림책 그리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책을 펼칠 때에는 면지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덮을 때는 드디어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주인공이 쓰고 있는 곰에 관한 책이 책 속의 책으로 액자 구조의 틀이 사파를 통해 미장 압인 기법으로 제시되고요. 이 서사의 상위 체계와 하위 체계가 뭔지 아시겠죠? 상위 체계는 루비의 이야기 있고요. 하위 체계는 루비가 쓴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이 오니까 하위 체계가 상위 체계를 덮어버리죠. 그죠? 그러다가 항상 판타지는 출발점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좋은 판타지는요, 꼭 현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리포터도 이모집에서 시작했다가 이게 마법의 나라에 갔다가 결국 또 집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책, 이제 진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타이틀을 한번 보실까요? Undawn Fairy Tale 이렇게 됐으니까 전래동화로군.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는 어때요? 대부분 결말이 있죠?
아까 전에도 루비가 그렇게 싫어했던 게 happily ever after였잖아요. 그쵸? 다 결말이 있어요. 근데 전래동화가 언돈 요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쵸? 네. 아까 전에 관계절을 하면서 뭐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자, 그래서 언돈 하니까 아직 끝나지 않아. 미완성의 전래동화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파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표지 사파에서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예. 사실 답 있어요, 여기. 네. 네네네, 저기 서 있은 분? 색칠이 미완성이다. 네. 색칠이 미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네. 책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그 스토리가 다를 것 같아요. 읽는 화자의 생각에 따라. 그렇죠. 책을 읽는 화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파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일 것 같나요? 전래동화의 그 등장인물 중 한 명일 것 같나요? 아니면 사파가라는 생각? 그렇죠? 네. 근데 그림책은 이야기를 쓰는 작가도 있지만 그림책을 쓰는데 절대로 중요한 또 한 사람이 다른 작가가 있어요. 그렇죠? 사파가. 독자도 있죠. 네, 독자도 있습니다. 독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페이지에 사파가가 이렇게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게 책 안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 만드는 과정을 이 책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일단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볼드처럼 해놨잖아요. 이중화자. 말하자면 이야기의 화자도 있고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와 사파가도 또 화자로서 이야기 안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눌러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림책은 모든 게 놓칠 부분이 없는데요. 사실은 제대로 된 그림책을 사려면 하드카버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카버에 면지가 있는데 면지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죠, 그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주는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Now, Ned and I admire how well you read. 자, 요 문장 딱 보면 Ned가 누구고 I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라이터이면서 요 사람이죠. 요 사람이 Now, Ned and I. 그럼 Ned는 누굴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이 사람입니다. 이 사나이가 네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How well you read. you는 누구일까요? 드디어 네, 독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책을 빨리 읽으면 우리가 지금 진도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양면 펼침 1, 2를 보면요. 이렇게 아주 전형적인 전래동화로 시작합니다. 우리 글은 작으니까 읽기 힘드니까 그림만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죠. 그림책은 글과 그림으로 두 번 이야기하는 책이죠. 자, 그림만 보니까 어떤 전래동화가 생각이 나시나요? 그렇죠. 라푼젤 생각납니다. 이렇게 성이 있는데 성 꼭대기에 갇혀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라푼젤이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이 공주는 벽의 성 위에 갇혀 있는 이유가 파이를 너무 잘 꽂기 때문이에요. 파이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이에요. 파이.
피자 파이 뭐 이런 거 있잖아. 파이를 너무 잘 만들기 때문이라는 이상한 설정을 딱 가지고 오는데요. 아버지가 임금님이 의붓 아버지인 거예요. 임금님이 파이를 너무 좋아해서 파이, 그 맛있는 파이를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요게 가둬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사들이 공주를 구하러 오겠죠. 그죠? 많은 기사들이 공주를 구하러 와야죠. 자, 양면펼침 2도 같이 전개가 되는 전래동화로서 이렇게 사파에는 공주와 관련된 전래동화 이야기만 보이는데요. 자, 양면펼침 3에 왔습니다. 서윌버가 내가 공주를 구하겠소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자, 사파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텍스트는 읽으면 물론 나오는데요. 사파에 전래동화 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봤던 그 사나이가 보이죠? 그쵸? 네. 작가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말로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로를 하는데 페이지 넘기지 마라. 사파가가 아직 다 못 그렸어.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임금이 정상적인 임금이라면 머리에 뭘 쓰고 있어야 될까요? 왕관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사파가가 너무 바빠서 왕관까지 못 그렸기 때문에 도너츠를 하나 올려놨어.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요. 이제 이 작가가 여기서 계속 페이지를 넘기지 마라. 여기는 네드가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작가의 개입이 좀 더 늘어나면요. 이 기사에게 옷도 제대로 입히지 못하고 전래동화의 사파를 그리는 순간은 현대죠. 전래동화는 옛날이지만 그래서 현대에 있는 이런 이렇게 배달차도 오고요. 옷은 이상하게 이 배달차에서 내린 투투를 입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양면펼침 9까지는 앞에 나왔던 공주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막 이상하게 패러디하면서 작가와 사파가 그리고 임금과 기사가 대결을 하는 그러한 팽팽한 대결을 보여주다가 양면펼침구에 살짝 공주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전은 이제 사파가가 준비가 안 됐다 하면서 도너스를 왕관으로 씌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자, 제2 반전. 우리 뭘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공주가 나옵니다. 공주가 나옵니다. 어떤 모습의 공주가 나올까요? 자, 퀴즈 두 번째 퀴즈. 네. 네, 여기. 네. 예상은 할 수 있어. 예측은 할 수 있어.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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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사실은 제2반전 일어나기 전에 사실은 들어갔어요. 그 훌륭한 추측이었는데, 예상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제2반전, 반전 알죠? 이야기가 확 뒤집어지는 거, 그쵸? 작가가 전래동화에 개입하는 것이 제1반전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제1하위 층위가 구성이 됐고요. 제2의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네. 네네. 끝부분에 가서 그래요. 어떻게 하셨지? 오! 너무 훌륭해. 만약에 정답이 안 나오면 두 번째 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책은 드리고 가야 되니까. 네. 어떤 반전, 네네. 공주가 사파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좋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써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래동화에서는 기사나 왕자가 공주를 구하러 올 때까지 공주가 항상 앉아서 기다리죠.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여기 공주는 공주 화났어요. 앞에서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기사가 공주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공주가 일어섰습니다.
공주가 일어설 때 서서 이제 내가 기사를 구하러 가리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뒤틀어져서 이제 이 시점에 오면 이 화가와 작가는 완전히 좌절하고요. 누가 더 많이 좌절합니까? 예, 사파가가 더 많이 좌절하죠.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공주의 등장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제 사파가가 좌절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아까 전에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드디어 사파가가 이거 뭡니까? 나 이제 그만두겠어. 떠나갑니다. 자, 사파가가 떠나가면 그래도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이야기를 누가 마무리할까요? 할 수 없지. 작가가 마무리해야지. 공주는 등장인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그림하고 마지막 페이지, 그 앞 페이지입니다. 항상 마지막 페이지는 안 보여줍니다. 저는 스포일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좀 북돋아 주려고 하는 사람이지. 자, 이 이제 용감한 공주, 그 다음에 네드가 퀴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주가 이제 기사를 구해서 가는데 사파를 한번 보시죠. 지금은 누가 사파를 그리고 있습니까? 네, 이 작가가 사파를 그리고 있으니까 영아이 만화 그리듯이 그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장면은 예측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책은 읽을 때 끝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그림책을요, 사실은 아까 전에는 앞표지만 봤죠? 그죠? 뒷표지를 펼쳐서 이렇게 보면요, 뒷표지에는 작가가 나와 있고요. 앞표지에는 아직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사파가가 나옵니다. 그럼 이런 그림책을 이용을 할 때는요, 읽기 전 단계의 아이들의 어떤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그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이러한 걸 해보면 참 좋습니다. 앞뒤 표지 모두를 다 보여주면서 이 그림책을 제작 중인 사파가인 건 금방 알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뭐 할까?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하는 3인칭 화자가 있는데 그 안에 다시 또 이 사람이 화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런 거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브레인스토밍 하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 사파가나 저자가 되어서 직접 이야기를 창작한다면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선생님들 손을 못 쓰고 두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정말 잘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머리가 다 굳어지지 않고 그 어떤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좀 더 다른 세계를,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가 좀 더 나는 이미 머리가 다 굳을대로 다 굳어 있는 교사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두 권의 책만 얘기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마무리해도 된다고 했죠? 네. 그리고 두 분 선생님은 저한테 오세요. 네.